지금 이 사실 모르시면 여러분의 시골 땅은 영원히 묶입니다. 같은 300평 농지인데 어떤 분은 심사 없이 바로 사고 어떤 분은 평생 사고 싶어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300평이라는 숫자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30년 넘게 농지 정책과 농촌 현장을 지켜본 박성우입니다. 2026년부터 이 두 가지 기준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기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난달에만 해도 경남에서 40년 농사지은 땅 못 팔아서 병원비도 못 내신 분이 계셨어요. 전남에서는 퇴직금으로 텃밭 하나 사려던 분이 서류 때문에 6개월째 포기하고 계시고요. 이미 이 기준 하나 몰라서 30년, 40년 농사지은 땅이 팔리지 않는 분들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꾼 막겠다고 만든 장벽에 정작 평범한 시니어들만 막혀버린 구조거든요. 더 큰 문제는 2026년 올해 바로라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좋은 땅 다 가져가요. 지금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땅과 노후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땅값이 오르든 거래가 풀리든 그 기회는 아는 사람만 잡아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300평이 중요한지,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체크리스트 하나만 놓쳐도 나중에 큰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요즘 땅 때문에 답답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1번 눌러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파느냐는 말이에요. 경북에 사시는 78세 김철수님 이야기입니다. 허리 때문에 더는 농사를 못 짓겠어서 평생 일군 밭을 팔려고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다들 중간에 포기하더래요. 농업경영계획서에 5년치 사업계획을 다 적어야 한대요. 70대 어르신한테 5년 뒤 판매계획을 쓰라니 말이 됩니까? 또 충남에 사시는 61세 이영희님은 퇴직 후 주말마다 흙 만지며 쉬고 싶어서 작은 텃밭을 알아보다가 농업경영계획서 이야기 듣고 그냥 접으셨습니다. 상추하고 토마토 좀 키우려는 건데 사업자처럼 서류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히더래요.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키우기로 했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6세 박민호님은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는데 본인은 농사 경험이 없어서 남한테 맡기고 싶대요. 그런데 5년 이상 맡겨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요즘 누가 5년이나 확정하고 남의 땅 맡겠어요. 결국 그 땅은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농지제도는 투기꾼 맡겠다고 만든 장벽에 정작 평범한 시니어들이 막혀버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땅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7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규제가 왜 투기를 막지 못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농지 규제가 대폭 강화됐어요. 국내 농촌 정책 분석 자료를 보면 농지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투기는 줄었을까요? 실제로는 법인이나 우회 방법을 쓰는 사람들만 계속 땅을 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끼고 법인 만들어서 계속 사고 평범한 시니어들만 발이 묶인 겁니다. 69세 김영수님은 사려던 땅도 팔려던 땅도 모두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300평짜리 작은 땅 하나 사는데 서류가 몇십 장이래요. 지금 규제가 누구를 막고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규제가 풀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고 싶은 쪽이신가요? 팔고 싶은 쪽이신가요? 그 다음으로 300평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약 300평은 자급자족과 주말 농사의 현실적인 크기입니다.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어요. 농촌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 활용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62세 이정호님은 300평 텃밭으로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토마토하고 상추 키우고 감자 캐면서 허리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대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흙 만지고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텃밭 가꾸는 시니어들 보면 우울증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큰 땅보다 관리 가능한 크기부터 보셔야 합니다. 300평 초과하면 여전히 심사가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320평이면 안 되고 290평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땅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돼요. 행정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은 고령화와 빈집 문제가 동시에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땅은 묶여 있으니 동네 자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학교는 폐교되고 상점은 문 닫고 버스도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다니는 곳이 태반입니다. 71세 박춘자님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덕분에 거래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팔리지 않던 땅인데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관심 지역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대도시는 이번 혜택과 무관합니다. 서울 근교나 경기도는 아예 해당 안 돼요. 부산 근처 김해나 양산 같은 데도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둔 지역은 어디인가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300평만 사도 이걸 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뭘 심을 건지 얼마나 팔 건지 5년 계획을 다 써야 해요. 67세 최민수님은 이 서류 때문에 아예 포기했습니다. 텃밭 하나 갖고 싶은데 사업 계획서를 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사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5년치 판매 계획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변화로 300평 미만은 이런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확정 전이니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서류 작성 자신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임대 조건도 바뀝니다. 지금은 땅을 사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5년 이상 남에게 맡겨야 해요. 그런데 300평으로 5년은 너무 깁니다. 73세 정순덕님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맡기려고 했는데 5년 조건 때문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5년 약속 못하는데 누가 남의 땅을 5년씩 맡겠어요. 게다가 임대료도 거의 안 주거든요. 그냥 대신 관리해 주는 거라 수익이 없습니다. 이번 변화로 기간이 3년이나 2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니 기다려 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직접 하실 건가요? 맡기실 건가요? 이제부터는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법안이 아직 확정 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수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계약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규제 완화된다고 해서 미리 계약했다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취소 못하고 억울하게 산 분들 많았거든요.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법이 바뀌면 바로 움직이실 생각이신가요? 두 번째는 매물 확인입니다. 300평 미만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500평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300평 미만은 농지로 안 쳤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고르면 조건 나쁜 땅을 잡을 수 있습니다. 280평 전후 매물을 중심으로 보세요. 딱 300평보다 약간 작게 보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측량해보면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64세 윤미자님은 290평 땅을 찾는데 6개월 걸렸대요. 인터넷에 나온 매물이 실제로는 다 팔렸거나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대요. 매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뭔가요? 세 번째는 땅의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진입로 없는 땅은 큰 문제를 만들어요. 싸다고 덜컥 사면 나중에 팔지도 못합니다. 70세 한영성님은 싼 땅 샀는데 차가 못 들어가서 농기구도 못 들이고 결국 방치했대요. 걸어서 30분 들어가야 하는 땅이었대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겠다고 샀는데 비 오는 날은 못 가고 겨울에는 길이 얼어서 위험하고 결국 1년도 못 가더래요. 차로 직접 들어가 보세요. 비 오는 날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셔야 합니다. 날씨 좋은 날만 보면 문제를 모릅니다. 지금 보신 땅 길은 확실히 있나요? 네 번째는 경사도와 토질 확인입니다. 경사 심한 땅은 농사 짓기 힘들어요. 평지처럼 보여도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작물이 안 자랍니다. 68세 서정임님은 평지 땅 샀는데 장마 때마다 물에 잠겨서 고생했대요. 배수로가 막혀 있었는데 그걸 몰랐대요. 배수로 뚫는 데만 몇백만 원 들었답니다. 흙을 한번 파보세요. 돌이 많으면 힘듭니다. 삽으로 30cm만 파봐도 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돌 많은 땅은 밭 갈 때 기계가 자꾸 부딪혀서 고장나고 작물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립니다. 여러분은 땅 보실 때 직접 삽질해 보시나요? 다섯 번째는 주변 환경 체크입니다. 공장이나 축사가 가까우면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66세 강수정님은 조용한 곳이라고 샀는데 양계장 냄새 때문에 못 견디고 팔았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냄새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심하대요. 주말에만 가지 말고 평일에도 가보세요. 요일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말에는 조용한데 평일에는 공장 소음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여섯 번째는 물 공급 문제입니다. 농사에 물은 필수인데 수도가 안 들어오는 땅도 많아요. 우물 파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72세 배종민님은 물 때문에 결국 땅을 다시 팔았대요. 우물 파는데 500만 원 들었는데 물이 안 나왔대요. 다시 다른 자리에 파야 한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포기했답니다. 수도시설 확인하세요. 없으면 설치 비용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기도 중요해요. 전기 없으면 물 펌프도 못 돌리고 밤에 전등도 못 켭니다. 물 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일곱 번째는 농사 경험입니다. 농지를 맡기는 기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직접 하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농사 경험 없이 시작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체험부터 하세요. 주말 농장 같은 데서 1년 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65세 홍미숙님은 주말 농장 1년 하고 나서 진짜 땅 샀는데 그 경험이 너무 도움됐대요. 뭘 심어야 하는지 언제 물 줘야 하는지 다 배웠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해보고 결정하는 편이신가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농지는 투기 맡겠다는 이유로 정작 평범한 시니어들만 막아왔어요. 사고 싶어도 서류가 복잡하고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 지역 300평 미만이라는 기준부터 조심스럽게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변화는 남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차분히 준비하면 노후 생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법안 확정도 안 됐는데 계약부터 하면 조건 바뀔 때 손해봅니다. 진입로 확인 안 하고 싸다고 덜컥 사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요. 농사 경험도 없이 시작하면 몇 년 고생하다가 결국 방치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 체크 안 하고 샀다가 냄새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물하고 전기 문제 확인 안 하고 샀다가 추가로 몇백만 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토질 확인 안 하고 샀다가 돌밭이어서 농사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돈만 묶이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 경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법안 확정될 때까지 꾸준히 정보 확인하면서 매물 미리 체크해 두는 거예요. 280평 전후로 진입로 좋고 평지인 땅 찾아서 여러 번 방문해 봅니다. 비 오는 날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봅니다. 주말 농장 같은 데서 1년 체험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물이랑 전기랑 주변 환경까지 다 체크하고 법 바뀌는 즉시 움직이면 좋은 땅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면 노후에 흙 만지며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텃밭 가꾸면서 혈압 안정되고 우울증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구 감소 지역 목록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생각해둔 지역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 안 되면 이번 혜택 못 받으니까요. 해당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농지 매매 사이트 들어가서 해당 지역 280평에서 300평 사이 땅 검색해 보세요. 가격대는 어떤지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땅은 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법 바뀐다고 해서 막 뛰어들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은 나중에도 나오고 급하게 사면 실수하기 쉬워요. 지금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법안 확정되고 시행령 나오고 실제로 거래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빨라도 2026년 하반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농사 체험도 해보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과 상의하는 겁니다. 땅 사면 관리해야 하잖아요. 혼자 다 하기 힘들면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데 가족은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미리 이야기 나눠보세요. 주말마다 같이 내려갈 건지 혼자 갈 건지 농사는 누가 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의견 안 맞아서 갈등 생기는 경우 많거든요. 배우자는 찬성하는데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녀들은 좋다는데 배우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모두 동의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땅값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 사고 나면 정리작업 들어가잖아요. 풀 베고 돌 치우고 울타리 치고 농기구 사고 종자 사고 물 설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땅값만큼 또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중간에 포기 안 합니다. 보통 땅값의 30%에서 50%는 추가로 준비하셔야 해요. 1천만 원짜리 땅이면 최소 300만 원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땅 사고 나면 매년 재산세 나오고 물값, 전기세 나오고 농기구 수리비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유지비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이후 시골 땅값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그대로고 어떤 곳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고속도로 근처 땅하고 깊은 산골 땅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이유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변화 기회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